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게 되겠습니다. 저번엔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였다고 한다면 이번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념부터 확인해 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제에서 문장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연습 문제 풀어봐야겠죠? 연습 문제 문법적 개념들을 실제 문장에서 확인해 보면서 분석해 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동명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명사 앞쪽에 위치합니다. 앞쪽에 위치해서 구성이 되는데, 자, 어떻게 들어가져 있어요? 소유격 형태나 또는 목적격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유격과 목적격 형태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자, I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소유격이라고 하면 my가 되는 거고요. 목적격이라고 되면 me가 되는 거죠. 자, 요런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요런 형태로 들어오고요. 만약 명사로 그냥 온다고 하면 그대로 명사가 들어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격이 명사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명사에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서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이었잖아요. 하지만 동명사는 그냥 소유격 또는 목적격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와 동명사의 해석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와 동명사의 해석 방식 투부정사에서 확인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동명사가 되는 거죠. 두 개의 관계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주어처럼 얘가 서술어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어떤 경우? 문장 내의 명사인 경우죠. 자, 보시면 I have no money for spending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spending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spen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굳이 앞에 나와져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쓰는 거니까 이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내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 굳이 또 한번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문장 내 명사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소유격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시면 my hobby is going fishing 되어 있습니다. 자, going fishing이라 되어져 있는 이 형태가 지금 동명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my hobby에 my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또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와도 얘는 뭐가 되겠다? 의미상의 주어가 표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 또는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teaching is learning 이라 되어져 있죠. 자, 가르치는 것이 learning,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누가 가르쳐요? 그냥 사람이 가르치겠죠. 배우는 건 누구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배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나 또는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뭘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굳이 표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적인 개념들 요 정도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제에서 확인해 보면서 문장 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I가 지금 주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really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preciate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our helping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뒤쪽이 appreciate에 걸려져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helping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얘 뭐예요? 동명사죠. 자,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돕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너가 돕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를 넣어놨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도 보시면 help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죠. 그리고 me라고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th부터 homework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appreciate, 고맙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무엇이 고마운 거예요? 이 부분, 목적어 부분이 고마운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이렇게 주술 관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주술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어떤 얘기입니까? 너가 helping me, 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With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고맙다. 너가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의미상의 주어랑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떤 형태로 해석하면 되겠다? 주어와 서술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115번입니다. In spite of the sun shining through the window, the air was chill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n spite of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돼요? 여기 쉼표까지 모두 다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주어는 the air, 여기가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was가 동사, chilly가 보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안에 좀 보시면요. in spite of에 실제로 걸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 shining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걸리기 전에 shining이 동명사이기 때문에 걔에 걸려서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넣어준 거죠. 자, 아까 봤었던 것처럼 명사가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명사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격도 명사는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형태고요. shining이 동명사였던 겁니다. 이거 동사의 특성을 취해주고 있는 거죠. through 전치사죠. window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shining과 어떻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태양이 shining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shining,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 air was chilly, 공기는 차가웠다. 자, 의역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 창문으로 햇빛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가 어떻게 했다? 차가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해석되는 의미상의 주어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봐야겠어요? 실제 연습 문제에 들어가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 개념 설명해 드렸던 거랑 예제 설명해 드렸던 것을 참고해서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잠깐만 멈춰 주시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뒤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풀어보셨죠?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분석하고 해석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나 안 하셨으면 멈추시고 그거 다 하신 다음에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저랑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6번입니다. Making a small request to people can increase the chances of their accepting a bigger request afterward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making부터 들어가 봅시다. making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주어예요? can 전까지가 이렇게 전체 다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can increa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the chances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of their accepting a bigger request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뒤에 다 연결이 돼서 이 chances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치사 of에 걸려져 있는 거는 accepting이라 되어져 있는 동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대열이 있죠? 얘 뭐가 되겠다?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가 동명사로 실제 of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었죠.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a bigger request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fterwards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술 관계로 해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도 좀 확인해야겠죠. mak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small request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 to people이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ing a small request to people. 자, 어떤 거요? 사람들에게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요. can increase the chances. 기회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회, 어떤 가능성들입니까? 뒤에 나오고 있죠. 자, 주술 관계로 해석합시다. 그들이 accepting a bigger request. 더 큰 요구를 수락할 그런 기회들이 되는 거죠. afterwards. 언제요? 나중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16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17번입니다. There is very little likelihood of my getting the scholarship this semest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re 유도부사입니다. 유도부사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우리 잘 알고 있죠? there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유도부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어떻게 구성이 된다? 도치돼서 나오죠? 동사, 주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다 형태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그래서 is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와져 있고요. 자, very little likelihoo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of my getting the scholarship this semester이라 되어져 있는 게 이 likelihood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A of B 구조입니다. 자, 전치사 of에 걸려져 있는 명사 누굽니까? getting입니다. 동명사죠. 하지만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나와져 있고요. gett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습니다. the scholarship이라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그 다음에 this semester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이니까 얘는 해석하지 않죠. 가능성이 very little니까 매우 작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끊어봅시다. 어떤 가능성이요? My getting the scholarship. 이번에도 의미상의 주어랑 동명사는 주술관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되겠죠. This semester, 이번 학기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8번입니다. Peter's complaining about others will only make his situation wors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Peter's complaining about oth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ill make라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only는 이렇게 부사가 되겠고요. his situatio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worse라 되어져 있는 것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동명사 주어가 쓰였어요. complaining이라고 하는. 하지만 그 앞에 뭐도 붙어 있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도 붙어 있죠. 그래서 Pet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다. 어떤 형태? 명사의 apostrophe s를 사용해서 뭘 해주고 있다? 소유격 형태로 나와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complain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이 되어져 있겠고요. about하고 연결되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갑시다. 그 다음에 others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omplaining 해놓고 about others를 부사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해석하기 편하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complaining about을 이어 동사 처리를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할 건데 이렇게 주술관계 해석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요. 좀 기니까 끊어가겠습니다. will only make. 자, 어떻게 하는데요? make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will이었으니까 만들 것이요. only니까 다만 만들기만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요?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도 어떻게 해석하죠? 주어와의 서술어의 관계, 이렇게 주술관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의 상황이 worse, 더 안 좋게 되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피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요. 단지 그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9번 가겠습니다. 119번입니다. Policy makers should keep in mind the possibility of well-made plans going wro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policy maker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should 동사 원형이죠.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입니다. 자, keep in mind라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요거 관용 표현이죠. 그래서 요렇게 한 번에 가셔도 되고요. in mind니까 이렇게 부사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the possibilit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가 되겠죠. of부터 시작해서 wrong까지가 요 possibilit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of에 걸려져 있었던 건 사실 going이에요. going. 근데 동명사인데 앞에 뭐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well made plans라 되어져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자, go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wrong이라 되어져 있는 거는 보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즉 정책 입안자들은요, should keep in mind, 명심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명심해야 돼요? The possibility, 가능성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끊어갑시다. 자, 어떤 가능성이에요? 잘 만들어진 계획들도요, going wrong,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았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것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랑 동명사가 주술 관계로 해석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었던 문법적 개념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적용해봤었던 문장들과 어떻게 적용했었는지 또 어떻게 해석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